인간관계에 대한 위험한 조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얼핏 들으면 성장과 발전을 위한 타당한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도대체 왜 나를 만나야 하지?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어울려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습니다. 나보다 당연히 뛰어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나에게는 좋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장점이나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겠죠. 그런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와 어울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란 서로에게 주고받을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지속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긴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많이 주어야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든가 부모와 자식이라든가. 하지만 우리는 동일한 입장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뛰어남의 기준 역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한 분야에선 내가 뒤처질 수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내가 우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보다 뛰어난가가 아니라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 없을까?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라는 말도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의 이익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기에 배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쉽게 배제하게 만들죠. 문제는 배움의 정의를 너무 좁게 잡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배움을 종종 지식, 능력, 경험으로만 한정합니다. 하지만 인내심, 따뜻한 삶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는 작은 유머와 삶의 여유도 충분히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나 기술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관계의 본질을 놓치는 일입니다. 옛말에도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장점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더욱 큰 배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조언이 위험한 이유는 결국 인간관계를 거래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기준이나 배울 것이라는 조건이 일종의 필터가 돼서 나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가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미래도 절대 예측할 수가 없죠. 지금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훗날 가장 큰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와 전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통찰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장을 위한 만남은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뛰어난 사람이나 배울 수 있는 사람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존중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과 어울려라. 이렇게 할 때 관계는 개에게 작은 이익을 넘어선 가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배움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